여기서 연구노트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의 연구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자 연구노트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연구노트가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구노트는 수행 기간별 하나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공동 연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연구자가 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이 쓰는 공동 연구자가 많은 경우에는요, 이런 전자 연구 노트가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증인 같은 게 증인 선적이 되게 어려운 경우에 이게 전자 연구 노트가 그냥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가 분량이 많은 경우에 어차피 데이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보관 정리가 편하고 전자적 데이터 기록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필기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찾아보려면 굉장히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 같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네, 이런 연구 노트에 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손으로 쓰는 연구 노트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같은 의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자 인증, 그러니까 기록자하고 점검자에 대한 서명 인증이 들어갑니다. 아까 손으로 쓰는 경우에도 서명이 꼭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록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저희들이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정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용 수정이 됐을 때 그 수정된 날짜가 유엔조가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이 기록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의해서 증거를 요구할 때요, 증거 채택 요건이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주로 말씀드리자면 언제 시점으로 증거 채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연구 시행 시점, 그러니까 임령 들었을 때 그게 저장되는 시점 직후로 기록되는 시점이 채택 시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연구 내용을 적었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입력되거나 전송을 통해서 저장됐을 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폼,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입력했을 때 그 자체 규정에 따른 사항이 증거 채택의 기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관리자가 어떻게 됐다는 사항에 대해 증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전자 연구 노트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 연구 노트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요, 이제 기록자의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진본 여부에 대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랬을 때는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게 이렇게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진본에 대한 사항을 증거하는 사항이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연구 노트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 노트 작성 목적이요, 앞에도 계속 설명했던 사항인데요. 연구소 및 실험실 내에서 모든 활동을 적절히 기록하고 자선화하고 추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연구 노트의 작성 목적입니다. 기본 원칙은요, 연구 노트의 사용자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아까 예외적 연구, 학술적인 내용이나 공동 연구에 대했을 때는 각각이 사용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제를 진행을 했을 때 연구 노트를 쓰는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럴 경우에는 수행 기간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기간별, 과제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과제별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 인원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기재 내용이 위조, 변주 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 과정 전체 결과에 대해까지 발생 즉시 순차적으로 그리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후에 정보 능력과 그리고 법률적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하려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이것은 뭐 연구 노트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과학 기술에 대한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3자가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재현성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항에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손으로 쓰는 처방전 같은 게 흘려 쓰는 경우에 보면 이게 제대로 그래서 의사 소통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다른 약을 투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밑에 보시면 이제 숫자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8.47인가 48인가 49인가 잘 모르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정확하게 그랬을 때는 꼭 표시를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걸 표시를 하고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명확하고 정자체로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연구노트에 대한 기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노트는 원문, 그리고 수정 기록 및 추가 기록 등은 페이지 1년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면에 테두리 안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노트가 속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테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구노트의 중요성, 연구노트 막 써서 표시한 것처럼 여기는 그 뒷페이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뒷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쪽 면만 그 연구노트가 쓰는 경우에 이런 뒷페이지에는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방법에 대해서 기재사항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재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과제명,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실험 방법,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사항이겠죠. 그 내용, 시험 방법, 결과를 포함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 기록자하고 점검자에 대한 서명, 이름과 서명, 그 다음에 작성 일자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기재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 중에 실험 및 가설, 사용된 기술, 결과 및 결론 등이 잘 전달되기에 재현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기록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돼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반복돼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에 대한 사항이 꼭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획득 조건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약간 튀는 결과값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실제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측정을 잘못하는 튀는 값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사항도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기준이 되거나 사용됐던 방법 또는 형식 절차에 대한 참고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 방법의 수정사항 일체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설, 발상 및 개념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실험에서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실험계획법이라든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실험을 통해서 솔직히 다른 요인자에 대한 수준을 정하고요. 그 수준에 대한 조업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요. 그런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된 실험 및 획득 결과에 대한 해석, 비평, 평가에 대한 결론을 쭉 써야 되고요. 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성과가 없거나 실패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게 이런 사항도 써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예상치 못한 결과와 성과가 없는 실험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이드 이펙트나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 방법에 통해서는 구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 이런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에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내용 및 수정 및 증거된 결과의 향상에 조정을 마친 탐구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실이 아닌 데이터에 대한 의견은 잘못 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팩타 베이스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노트는 이제 업무 수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는 의견 같은 걸 쓰지 않는 대신에 다만 그런 내용이 필요하면 뒷장에 있어요. 메모라는 난으로 해서 간단히 자기 의견 같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구노트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코드, 그다음에 노트 넘버, 그리고 타이틀 쭉 나게 있겠죠. 그 오른쪽 제일 위에는 이제 페이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노트의 기본 프레임은 최소한의 추적성을 위해서 매 페이지마다 작성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사항도 정말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기록 순서인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록 순서는 연구 활동은 가급적 당일 기록하고요. 그리고 메모를 옮기는 것보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록이 나중에 좀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연구할 때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점검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라든가 뭐 출장 가는 경우에 그 좀 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추후에 점검자한테 사인을 받으면 그 원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백 표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과제를 진행하고 나서 그 사항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노트는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는 사항이고 그 증거가 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X자 표시를 하거나요, 지읒자 표시를 해가지고 이 안에 여백이라는 걸 표시하고요. 그 여백 내에는 새로운 추가적으로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추가 기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백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연구 내용이 기록된 페이지의 경우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면 사이사이에서도 빈 공간을 표시하고 이런 여백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사이에 여백이 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글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에 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X자 표시를 해서 여백 표시를 통해서 더 추가가 못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노트에는 공백을 남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백은 이렇게 사선을 긋고 아니면 이니셜로 날짜를 표시를 해서 애매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공백, 여백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가장 밑에 부분에는 하단뿐만 아니라 좌우 그리고 기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빈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그 사선을 그어놓고요, 여백을 표시하고 서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하고요, 그리고 서명 받아가지고 이건 여백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노트를 할 때 저희들 연구 실험했던 내용도 쓰는 내용도 있지만 가끔 보면 이제 실험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기록자의 시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밝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표절이나 그런 문제를 했었을 때요, 출처 표시만 한다고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출처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 표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 데이터의 관리인데요. 이게 노트에 가끔 보면 이제 그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착물이라든가 이렇게 부착하고 나서요, 그 부착물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날짜하고 거기에 대해 사인을 통해서 이게 부착물이라는 것을 새로 바뀌지 않은 부착물이라는 것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노트에 직접 입력이 어려운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노트에 보관이 힘든 자료, 컴퓨터 파일이 작성된 다량의 결과물이거나 그 변질되기 쉬운 필름 등의 원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요, 별도 보관하고요, 그거의 사본을 여기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본은 일반 부착물과 똑같은 형태로 그 부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부착한 부분에 대해 사인을 하고 그 이름과 일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원본이 그 보관된 장소에 대해서 그
써주시면 추후에 원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호 인용, 크로스 리퍼런스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새로운 부착물이 됐을 경우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연구 노트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일찌감치 배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꼭 지켜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때 수정 부분이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수정액이나 그런 걸로 표시를 하지 마시고요. 볼펜으로 이게 짝짝 긋고 거기에 대한 일자, 그 다음에 수정한 사람, 그 다음에 사인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이제 부착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써 있는 방식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정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과 추가 삽입이 됐을 때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기재 내용을 수정 시 가능한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수정액을 지우지 말고요. 아까 두 줄로 이렇게 긋어서 수정하고요. 그리고 수정된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서명, 일자가 기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수정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한 수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정 사유를 앞에 내용 똑같이 쓰시고요. 수정 사유에 대한 명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재 사항 같은 게 추가 삽입을 했을 때는 삽입 표시를 꼭 하시고요. 일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삽입한 사람에 대한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약어 같은 것은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약어 같은 걸 썼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약어 사용을 하지 말고 정자로 해서 원어를 다 써주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 약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죠. 한 페이지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찍지 말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꼭 글로써 페이지 공백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기다 보다면 한 페이지 넘기고 그 다음 장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꼭 페이지 공백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수정 사항이고요. 중요한 수정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정 사람 이름하고요, 날짜가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사인도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수정했는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든 공백에 대한 사항들은 꼭 그렇게 페이지 공백을 써주시고요. 아까 여기는 잘못된 이그젬플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구 노트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 같은 것을 쓰지 말도록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자기 의견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상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쓸 때는 이제 메모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메모에 대한 사항을 표시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작성 방법의 요약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 본 사항은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요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구노트는 앞으로 발전하는 전자문서와 함께 각종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특허 명세서, 신청서 작성을 할 때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쓰실 때 많이 신경 쓰셔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증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나 실험 기록은 일시에 함께 기록되는 것을 습관화하시고요.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 시험자 그 서명이 꼭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 점검했던 사람에 대한 점검자에 대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서명입니다. 서명이 아까 전자
노트 같은 경우에도 서명 인증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마무리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이게 요새 특허 쓰는 것 때문에 연구노트가 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노트 논문 등을 요새 그대로 제출해서 특허 출원하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명세서 제도가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는 특허 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명세서의 형식에 맞춰서 특허를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월 달에요. 그 임시명세서 제도에 대해서를 이렇게 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시명세서는 정해진 출원 서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 노트나 논문, 필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특허 명세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기술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한테 임시명세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실행됐는데 이런 임시명세서 제도를 통해서 특허하고 실용 출원이 한 2,500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걸 본다고 이제 월 평균 한 360건이 임시명세서를 통해서 특허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연구 노트가 더 중요하다고 요새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쿠키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임시명세서 제출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임시명세서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특허 출원하는 경우 기존의 서식을 따르지 않은 명세서 제출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그다음에 발명 내용, 그다음에 도면, 그다음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 됐는데요. 지금 예전에도 해서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명칭이라든가 기술이나 구체적 내용을 빼고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추후에 보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임시명세서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런 요건이 생기면서 논문이나 연구 노트나 기술서로 그냥 원본 그대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인데요. 그리고 자기만 쓸 수 있는 전용권 의미가 있는데 이게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출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원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는 명세서 기재 요건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명세서를 작성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면 출원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을 땡기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특허 내용, 청구항이나 내용이 지금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을 공란으로 하고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발명의 설명 내에서, 그러니까 그 연구 노트를 제출했었을 때 이 발명의 설명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연구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원 후 1년 2개월 내에서 그 정식 명세서를 보정하고 나면 그리고 그 제출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그 출원 시점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출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시 명세서 제출 요건에서 연구 노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연구 노트의 필요성, 그러니까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 노트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듣기에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